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 엔진 진동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엔진 진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좀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형 SUV죠. 현대자동차 코나 부분 변경 모델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요,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트림이죠. 이번에 하이브리드도 추가가 됐고, 또 이렇게 N9,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모델은 코나 N9입니다. 우선 주간 주행 등이 이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예리하게 좀 가로 넓이도 좀 넓히고요, 가운데 형상 같은 것들도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예리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후드의 형상이라든가 아래쪽 이 플레이트 같은 모양 같은 것도 조금씩 변화를 줬습니다. 부분 변경이지만은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변화를 줘가지고 확실히 조금은 더 웅장한 모습,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N9이다 보니까 이제 후드의 끝부분 같은데도 약간 덕트 모양으로 좀 모양을 좀 냈네요. 그리고 전장이 한 40mm 더 길어졌습니다. 힐 베이스라든가 안에 내측 길이 같은 것들은 변화가 없는데 전장이 살짝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범퍼부의 어떤 그 변경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40mm 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N9 레터링이 딱 박혀 있죠. 뭔가 뭐 현대자동차에서 N9 하면 약간 어떤 고성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델인데, 그냥 저 엠블럼 하나만으로도 살짝 고성능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데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클래딩, 그러니까 차체를 감싸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것들이 지금은 조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힐하우스 같은데도 차체 바디하고 같은 컬러를 적용을 해가지고 차 전체가 하나의 모양을 완성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루프렉 보이고요. 이쪽에 C필라 같은데도 보면은 플라스틱 소재로 해가지고 좀 강렬한 엣지 있게 이런 가니쉬 같은 것들도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235-45R18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뭔가 완성도에서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비는 복합 11.6km/L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4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요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13.0km/L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후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에도 이 램프류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뭐 어떻게 변한 건지 한눈에 딱 뜨이진 않는데 어쨌든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이 차는 뭐 사륜구동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아래쪽에 듀얼 배기구 같은 것들도 뭔가 고성능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제동등이고요. 요게 방향 지시등입니다. 그리고 후미등이 있고요. 차폭등도 이렇게 다 좀 복잡하긴 한데 대부분은 이런 램프 하나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놔서 조금 복잡하면서도 뭔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떤 완성도 같은 것들을 좀 높여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퍼 같은 것들도 이 디퓨저가 상당히 요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고성능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크 크롬 가니쉬 같은 것들로 약간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뭐 트렁크 크기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SUV하고 요 정도 급 SUV하고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2열이 아무래도 폴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즘 뭐 차박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2열이 좀 플랫하게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게 카바를 떼는 게 뭐 그렇게 완벽하게 평평하게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2열 시트가 등받이가 약간 좀 앞쪽으로
좀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완전 평평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1열 시트를 앞으로 좀 바짝 당기고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뭐 성인, 웬만한 신장을 갖고 있는 성인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장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확실한 어떤 그런 변화보다는 좀 이렇게 램프류라든가 이쪽 아래쪽 플레이트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차는 아무래도 고성능 어떤 그런 느낌이 강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측면하고 그릴에 N9 배지를 이렇게 딱 부착을 해놨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뭔가 도로에서 뭔가 존재감 같은 것들이 그냥 노멀한 어떤 그런 기본 스탠다드 트림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에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 실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의 가장 큰 변화는요, 이 센터 모니터하고 클러스터의 크기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크죠. 12.5인치 디스플레이로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시인성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화면 크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시인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디스플레이나 클러스터가 상당히 좀 커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실내의 어떤 크기 같은 것들은 이전하고 큰 변화가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느낌적으로 좀 더 넓어졌다? 뭐 이제 그런 기분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또 N9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군데군데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를 좀 줘놨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시트나 이런 어떤 마감에도 스티치를 빨간색으로 빨강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마감을 해놔서 그냥 좀 아기자기하지만 뭔가 좀 모던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N9 배지가 뭐 스티어링 휠, 또 기어 노브, 그리고 시트에도 등받이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 SUV인데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크렐 사운드 보이시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도 주행 모드에 따라서 또 클러스터에도 변화를 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 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의 구성, 뭐 배경색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변화를 주거든요. 운전할 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소한 재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변화 아주 좋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예, 스마트, 모던, 또 인스퍼레이션까지 이게 3개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패키지를 전부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모던을 구매해서 모든 패키지를 다 적용을 했을 때보다 그냥 인스퍼레이션 하나 최고급 사양을 선택했을 때가 가격이 한 75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주행을 하면서요, 이 차에 지금 코나 N9에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돼 있거든요. 이 성능, 주행 질감, 또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차에 또 힐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차장에서 내려올 때 이제 경사로를 내려올 때 자동으로 이렇게 감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운전을 할 때 상당히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자,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한 모델인데요. 코나 N9 가솔린, 요번에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모델도 포함이 됐죠. 향후에 2.0 가솔린하고 이 고성능 N도, 진짜 오리지널 N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파워트레인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밸브를 주행 상태라든가 또 이제 도로의 어떤 노면 상황이라든가 뭐 또 이제 속도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주행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 밸브를 가변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연료의 분사량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번에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양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출력 성능은 좀 높여주면서 연비도, 이게 사실 출력을 높이면 연비는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 연비도 오히려 좋아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낸 것 같아요. 이게 주행 질감은 뭐 1.6 뭐 가솔린 터보 뭐 이런 것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매끄러운 어떤 그런 주행 질감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가솔린 엔진의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고요. 여기 최대 토크는 27.0kg FM을 발휘를 합니다. 출력도 높이고 연비도 높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두 가지 다 어떤 개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가변 밸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서 좀 구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그냥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아주 저속으로 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엔진의 진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이건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라도 뭔가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뭐 이 차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뭐 전반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차 사신 분들 틀림없이 이거 왜 이래?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뭐 윈드실드 글라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차체의 어떤 그 접착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밖에서 들리는 어떤 그 진동 소음이라든가 외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뭐 이전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서스펜션도 스티어링 튜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스포티한 감성을 많이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시승을 해가지고서는, 주행을 해가지고서는 그런 감성까지 뭐 다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냥 뭐 일반적인 주행 감성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뭐 190마력이나 되는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N9이다, 뭐 이제 N이라는 게 붙으면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에 맞는 그런 주행 질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뚜렷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차는 사륜구동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이게 그냥 그 전륜만으로 했을 때도 뭔가 좀 험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추가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륜으로도 뭔가 사륜구동이 갖고 있는 그런 험로 주행 능력, 탈출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는 주행 모드는 에코가 있고요, 또 노말, 또 스포츠, 그리고 스마트 모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주행 모드에 따른 어떤 그런 변별력 같은 것들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뭐 스티어링 힐의 뭐 조작력이라든가 또 이제 페달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살짝 무거워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긴급 제동이라든가 또 차선 이탈, 또 차선 유지, 또 차선 이탈했을 때 경보해주는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모든 트림에 다 적용이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안전 하차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그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거, 뭐 흔히 뭐 이제 뭐 반자율 주행이다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운전 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은 사실 국산차의 어떤 수준 같은 것들이 수입차하고 비교를 해서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지금도 뭐 제가 보시는 것처럼 속도만 딱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은 거의 뭐 운전에 개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딱 앞차하고의 간격 유지해가면서 설정된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맛을 들이면은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편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운전에 조금 소홀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밀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더 주의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2,814만원, 2,814만원. 지금 이 차는 인스퍼레이션이거든요. N9의 인스퍼레이션인데 2,814만원. 그러니까 모든 사양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가격이 거의 이제 3천만원 근접을 하네요. 2,8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소형 SUV 치고는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여기에 적용된 어떤 여러 가지 사양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은 뭐 좀 용납을 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이제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많았어요. 시승거리도 길지가 않았고요. 시승 시간도 2시간 정도로, 매체당 2시간 정도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촬영하고 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좀 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코나 이 소형차 라인업이 경쟁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쌍용차도 있고 뭐 쌍용차 티볼리도 있고 또 르노 삼성의 XM3도 있고 또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도 있고 뭐 이제 차급은 뭐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코나 같은 경우에는 아래급의 어떤 베뉴나 또 스토닉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윗급으로는 투싼이나 스포티지 뭐 이런 모델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어쨌든 위아래로 상당히 많은 경쟁차들 사이에서 좀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코나이에 적용된 여러 가지 어떤 편의사양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 외관의 어떤 소소한 변화들이지만 지금 안에서 이렇게 딱 운전을 하면서도 보면은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내비게이션 모니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차가 작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실내에서 드는 생각은 오히려 이런 큼직큼직한 어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차를 조금은 더 풍부하게 해주는, 실내 공간을 조금 넓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 변경 모델이 이전보다는, 코나가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다가 다른 경쟁차들이 막 나오면서 조금 인기가 조금 식었거든요. 뭔가 좀 이제 또 이제 N9이다 해가지고서 뭐 일단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코나 부분 변경 모델 지금까지 오테월드 김은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